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만을 끝내는 직장인 주식 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증시체크 11월 3주차 방송이고요. 주간 증시체크는 주간 시황 방송입니다. 지난 한 주는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이를 바탕으로 다가온 한 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아보는 주간 시황 방송입니다. 자, 금주 키워드는요. 미증시 고점 논란,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 그다음에 삼바 쇼크입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미국의 기술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미 증시가 고점에 도달했다.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기술주들의 급락으로 인해서 이제 둔화되는구나. 이제 고점이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요. 또 그래서 주 초반에 급락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의 기대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미리 이번 달 말에 만나잖아요. 시진핑이랑 트럼프. 그 전에 이제 부총리랑 그때 미국 재무부 장관이랑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한다. 그런 거에서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그 기대감이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 정지가 된 큰 쇼크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업앤다운이 심한 한 주였고요. 그 와중에 왠지 테마별로 순환매 장세가 돌기 시작했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떤 테마가 순환매 장세가 돌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자, 증시 환경 점검. 일단 매크로 지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상승을 가로막는 매크로 지표, 이거 계속 1년 내내 보여드리고 있죠. 유가는 60불 넘으면 안 되고, 금리도 3.2를 넘으면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환율은 1160원 넘으면 힘들다. 자, 근데 이제 지난주에 56.6달러, 약 3.4달러가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일단 10월 초 대비 급락했죠. 그 이유가 이제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에 따른 유가의 수요도 줄어들 거라고 해서 이제 급락을 했는데, 이 지금 급락은 사실 트럼프가 인위적으로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란 제재할 거다. 그러니까 니네 사우디랑 딴 데가 러시아가 증산을 해라. 그래서 증산을 했는데 막상 이란 제재를 이제 풀어줬죠. 일부 8개 국가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공급이 많아졌고, 그래서 일단 그에 따른 정유주에 대해서는 유가가 떨어지니까 재고평가 손실이 나잖아요. 그래서 일단 안 좋았고, 항공이랑 화학주는 이제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좋았습니다. 근데 화학주는 원래 지금이 비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항공주가 가장 수혜를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실제로 대한항공이 실적이 많이 나와서 많이 올랐고, 또 이제 한진그룹이 우리나라 사모펀드가 지분을 9% 가졌다는 얘기에 이제 급등을 했었죠. 관련주가 지배구조 개선 관련으로. 어쨌든 그랬던 한 주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 10년물 장기국채 금리가 이제 또 떨어졌죠. 3%까지. 3.26까지 올라갔었는데, 어쨌든 시장은 12월 금리 인상을 이미 시장에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년도에 3번 금리 인상을 한다. 그 전주에 또 팍 떨어졌던 게 파월 의장이 말을 잘못한 거죠. 내년엔 매번 올라갈 걸로 기대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시장이 급락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환율도 이제 1132원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월말까지는 원화 강세 1160원 정도가 계속 넘지는 않을 거다. 1130원대에서 아래 위로 좀 왔다 갔다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 매크로 지표는 이 지표 가지고 증시가 급락하거나 당분간은 그럴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그러면 지난주에 무슨 뉴스가 있었는지 하나씩 볼까요? 자, 글로벌 악재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져가는 증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글로벌 악재가 뭐가 있었나요? 유가 떨어지고, 유가 급락되고, 기술주 급락하고 이런 거였죠. 우리 내부적인 문제보다. 미국 애플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루멘텀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발표를 했어요. 자기네 이제 주요 클라이언트가 주문을 대폭 줄였다. 근데 이제 그게 시장에 돌고 돌아서 애플이다, 그게. 그래서 애플이 주문을 대폭 축소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애플 핸드폰이 그만 팔리는구나.
왕창 주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얘는 미국이 떨어지면 우리나라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초반에 굉장히 했었고요. 결국 이 모든 게 미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기술주들, 빵주들의 하락으로 고점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한 달 전만 해도 증권사 방송에서 뭐 미국주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했어봐요. 20% 30% 까였어요. 한 달 만에 미국 증시 사도. 그러니까 너무 그런 방송에 대한 걸 맹목하시면 안 된다. 뭐 제 방송도 그렇지만 각자가 판단을 하셔야 된다. 올해 초만 해도 한국 증시 리포트들 보면 연초 리포트 이제 지금도 이제 내년도 리포트가 증권사 나오는데 2,600에서 3,000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나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지금도 이제 내년도 전망이 나오는데 그런 거 뭐 이제 제가 한 10년 넘게 봐도 뭐 이제 지금쯤이면 그 내년도 증시에 대해서 전망이 나와요. 뭐 상고 하저다, 뭐 상저 하고다, 뭐 이런 말 막 많거든요. 그다음에 뭐 신문에 따라서 뭐 무슨 업종은 뭐 구름이 껴있고 무슨 업종은 해가 나고 뭐 기상도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걸 맹신하지 마. 다만 이제 내용은 알고 있어야죠. 아, 저런 부분이 있구나. 자, 이제 이게 그 지난주 후반부에 그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재료인데요.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 이제 미국 재무부 장관과 중국 부총리 간에 일단 무역 협상 전화 통화하고 뭐 우리 하자 뭐 만나자 뭐 중국 부총리가 미국을 간다 뭐 이런다 하면서 뭔가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 그다음에 뭔가 트럼프가 립 서비스를 했잖아요. 뭔가 좀 중국이 뭔가 줄 것처럼. 그렇게 해서 중국 포함 아시아 증시가 큰 반등세를 났는데 단기간에 해결될 이슈는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이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게 미국의 뭐 적자가 많다. 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은 구조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기축국가이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근데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올랐어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뭐 갑자기 극적인 타결이 일어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적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크게 바뀐 건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가 드디어 결정이 됐습니다. 15일 날. 그래서 뭐 난리가 났죠. 이거 사셨던 분들. 사실 근데 그거를 장 마감 전까지 팔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4시 30분에 15일날 4시 30분에 거래 정지가 됐어요. 근데 그 전에 방송에선 계속 뭔가 경징계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근데 기회가 있었는데 어쨌든 좀 이런 노이즈가 있는 종목은요 건드리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주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상장 폐지 가능성은 낮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어쨌든 최소 15일에 최장 1년 넘게 거래 정지가 된다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이게 되면서 이게 명확히 기준이 정해지다 보니까 그 사실 이런 분식회 관련으로 말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기준이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바이오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그래서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나쁘게 올라간 거고 이제 선별적으로 바이오주는 접근하셔야 돼요. 내년에 임상 3상 뭔가 라이센스 아웃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종목 위주로 좁혀서 가셔야 된다. 내년에 하시려는 분은. 그러니까 뭐 임상 1상 돼서 뭐 올라가고 2상 돼서 이제 그런 거는 나올 확률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가장 큰 뉴스였는데 시트립 중국 최대의 온라인 여행 업체죠. 시트립에서 이제 한국 단체 관광 상품 판매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소비에 관련된 건 뭐 다 올랐습니다. 뭐 여행, 카지노, 화장품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다 올랐는데 어쨌든 중국 소비주에 대한 어떤 단기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사실 목, 금엔 많이 올랐으니까 주 초반에는 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요런 뉴스가 있어요. 이 4개가 지난주에 그 중요한 핵심 뉴스였다. 그럼 요런 뉴스를 바탕으로 이제 어떤 업종이 오르고 내리고 좀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상승 업종 및 주요 이벤트입니다. 자, 지난주
업종별 동향인데요. 보시면 파란색이 다 마이너스. 의료종류, 의약품 엄청 빠졌죠? 그죠? 음식료, 서비스, 보험, 건설업. 여러분 이걸 보시면 특징이 뭐예요? 빨간색 나온 4개. 내수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출이랑 별로 연관이 없는 거죠. 물론 건설업은 그 모멘텀은 올랐지만. 자, 음식료 저평가 레이트로 이제 기간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서비스업은 뭐예요? 서비스업이 그거죠. 중국 소비재 관련 화장품 뭐 이런 것들, 카지노, 여행 이런 거죠. 시트립 이런 걸로 올랐고요. 보험은 뭐 단기적인 그거 보험료 인상으로 올랐고, 건설업이 남북 관광 재개 기대감으로 올랐어. 근데 이제 경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삼바, 분식회계, 셀트리온 실적 부진하게 됐는데, 호재와 악재가 혼재되어 급락후에 다시 반등한 증시입니다. 근데 이제 남북 경협 테마와 중국 소비자에 관심이 필요한데, 남북 경협 테마가 여러분 가격 조정을 거의 다 받았어요. 거의 올해 3월 초 가격대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1월부터 12월 봤을 때 남북 경협주가 피크를 쳤을 때가 4월에서 5월이요. 4월이 피크였고 5월에 이제 거의 마무리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웬만한 가격대가 3월까지 떨어져 3월 부근까지 왔다는 거죠. 초반 부근까지. 그래서 그 부분 이제 남북 경협주에 관심을 가져도 될 때가 오긴 왔는데, 그때는 남북 경협 붙으면 다 올라갔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주식이 어려운 부분이요.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제 선별적으로 오를 거예요. 남북 경협주도. 그냥 뭐 철도다 그럼 철도 다 오르고 쭉 오르고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남북 경협 중에도 특히 건설 관련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가격은 거의 다 상승 전까지 내려왔다.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자, 그럼 요일별로 어떤 게 오르고 내렸는지 한번 흐름과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월요일이죠. 11월이. 이제 삼바 분식회계 이슈가 막 나왔죠. 이제 뭐 안 될 것 같다. 생각보다 뭐 괜찮다. 상장 폐지 안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삼바가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셀트리온이 실적 부진이 나오면서 바이오주들이 전부 다 이제 급락을 했죠. 코스피에서는 보험 업종이 보험료 상승 기대로 올랐고요. 조선이 이제 신조선가 상승. 지금은 LNG 관련 조선이 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우조선해양 한번 보세요. 대우조선해양. 그게 왜 그것만 유독 올랐냐? 그게 LNG선을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이죠. 수주를. 네, 건설. 이제 해외 모멘텀입니다. 지금. 이제 해외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아파트 못 짓잖아요. 국내에는. 네, 코사인의 폴더폰 19년도 이제 3전이 출시하잖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관주가 올랐었고 콘텐츠가 가장 견조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 때문에 올랐고요. 화요일에 이제 뭐 글로벌 경기 둔화 나오면서 연극 브렉시트 이슈 나오면서 이제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그래서 이제 삼바 회계 이슈 안도로 인해서 이제 또 좀 의약품이 올랐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약바이오가. 그다음에 이제 마리화나 관련주가 이제 입법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이런 마리화나 이런 거는 아주 여러분 저랑 같이 보시면 뜨문뜨문 한두 달 한 번씩 보시죠. 이제 그런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그 다음에 이제 자기론하니 기술주가 급락을 했죠. 13일날. 그래서 애플이 급락하고 또 국제유도 급락하면서 이제 이 장세가 끝날 때까지는 삼바 급락을 했었죠. 그래서 안도가 됐었는데 이제 국제유가가 하락하니까 항공주가 이제 수혜주가 나왔고요. 전기가스, 원전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한전이나 한전 KPS, 치매, 전기차, 수소차 이게 이제 정부 정책이죠. 뭐 이거 한다, 의무 판매한다, 뭐 이런 거, 치매, 연구개발 싼다, 뭐 이런 거 하면서 이런 게 이제 단발적으로 올랐어. 단발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14일부터 드라마틱하게 반전을 하는데 이제 미중 협상 기대감 이제 연락한다 둘이 미국이랑 중국이랑 그러면서 됐고 또 이제 C트립에서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중국 소비자 관련이 다 오릅니다. 그다음에 자동차가 이제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를 좀 미룬다 이러면서 올랐고, 삼바가 결정이 나면서 오히려 바이오 시총 상위 셀트리온 이런 주가 오른 거예요.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3일 오후 4시, 오후 한 5시쯤, 4시 반쯤에 거래가 정지됐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렇게 됐고, 남북 경역, 금강산 관광 기념식으로 올랐었습니다. 또 똑같고요. 15일도 거의 통신업이 됐고, 이런 식으로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이 복수로 오른 건데, 의약품, 시총 상위, 바이오, 그죠? 그 다음에 중국 소비주가, 그 다음에 남북 경협, 이게 세 개가 지난주에 핵심 섹터였다. 이렇게 보시니까 쉽게 이해가 가시죠? 근데 바이오는 좀 보셔야 돼요. 지금은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특히 시총 상위 종목. 자, 지난주 코스피 차트로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1차 개파랗게 했었죠. 10월 초에, 그죠? 그 다음에 10월 하순에 2차 개파랗게 했는데, 지금의 지수는 거의 그 개파락 부근을 메꾸고 와, 그 개파락 부근에서 횡보 중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보셔야 돼. 이런 횡보 구간이요, 악재에 취약한 구간입니다. 여기서 계속 지그재그로 박스만 가도 괜찮은데, 그래서 악재가 나면 이 박스를 밑으로 뚫고 쭉 내려가 버려요. 근데 제가 계속 좀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하얀 박스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상승 모멘텀이 별로 없어요. 수급 주체도 없고. 자, 이렇게 지수는 올라갔다는데 박스권이죠. 뭐 아래 위로 지그재그니까. 자, 외국인의 매도세 지속이다. 근데 이제 보셔야 될 게, 외국인이 파는데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중심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시장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내년도 장세를 생각할 때도 한 14, 15년도 장세? 14년도? 또 자세히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거의 코스피는 안 보고 코스닥에서 어떤 이제 개별 테마 중심으로 가는 장세,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면 이제 외국인이 계속 팔았죠. 코스피에서 기관이 사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이제 바닥권이긴 한데 주도업종 및 종목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 비중은 이제 주식이랑 현금이랑 반반씩 하시고 아직 관망을 하시다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수급이 없는 장세예요. 누가 이렇게 뭐든지 그치만 상승의 원리가 누가 사줘야 올라가는 장세거든요. 근데 누가 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재료에 따라서 아까 앞에 그 요일별 상승 종목과 업종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재료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다 올라가다 이게 짧다고요. 그러니까 재료 중심이니까 짧죠. 아주 대박 재료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짧은 트레이딩이 필요한 장세다. 지금은 재료 중심의 짧은 트레이딩이 필요한 장세다. 왜냐? 수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근데 일반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때 좋은 건요, 어떤 확실한 주도주 업종이 나타나서 거기에 내가 묻어갈 때예요. 전업 투자자나 뭐 트레이딩을 이렇게 익숙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이렇게 확실한 주도 쪽에 나와서 갈 때 내가 그 비슷한 거 사가지고 묻어갈 때 수익이 가장 좋거든요, 개인은. 저는 여러분이 방송을 하는 기준이 아주 일반 개인 투자자 기준으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망을 하는 제가 멘트를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장세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차트가 의미가 없어요. 수급을 사야 됩니다. 수급이 있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수급이 있는 종목. 자, 코스닥도 뭐 차트 거의 비슷하죠. 개파락. 이것도 2차 개파락 구간 안에 있고요. 그죠? 똑같습니다. 어떻게 모양이 똑같죠? 하긴 뭐 탁 떨어졌으니까. 자, 이것도 보시면 뭐 그냥 지그재그입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게,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다 팔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기관에 연기금이 계속 판다는 거죠. 코스닥을. 연기금이.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 사실 때, 수급 보실 때 연기금이 파는지 안 파는지를 꼭 보셔야 된다. 쉴 새 없이 팔고 있어요. 그 매일마다 연기금이. 그런 걸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여기는 코스피랑 좀 틀리죠. 원래 코스닥은 코스피와 좀 성격이 틀리지만 어쨌든 테마별로 뭔가 돈다. 그래서 테마 매매에 자신 있는 분은 매수를 하셔도 된다. 근데 뭐 주도업종이나 이런 거 하시는 개인 투자자는 쉬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재료 중심의 짧은 트레이딩. 뭐 사가고 막 20% 30% 그런 거 없어요. 한 5에서 10% 나면 빼는 겁니다. 손절도 빼셔야겠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장세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증시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는요. 현재 지수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이 금주는 박스권 좀 올라가거나 좀 내려가거나 뭐 이렇게 박스권이 될 거예요. 왜냐, 특별히 단기간에 악재가 없습니다. 오히려 뭐 좋은 뉴스가 있으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장세는 그런 장세고요. 그나마 다행이죠.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하는 종목, 그런 수급 종목 중심으로 선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린 지금은 차트는 볼 필요가 없다. 수급이 중요하다. 누군가 그럼 그런 경우 있죠.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판다. 그것도 피하셔야 돼요. 누군가 꾸준히 팔면 오르기가 힘들어요. 윗골이 많이 달리고 특히 지금 약세장이기 때문에 막 공격적으로 막 사는 장이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팔아요. 얘는 계속 팔죠. 그럼 기관이 사요. 근데 기관이 막 사는 거 안 타고요. 지금 특히 지금 시점에서는 12월 되면 장세가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코스닥은 특히 대주주 양도 차익 문제 때문에 지금 막 기관이 뭘 해서 사는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하는 수급 종목 중심으로 사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핵심 섹터 밑에 보시면 조선, LNG, 중국 소비주, 항공, 카지노, 남북경협은 약간 중장기인데 어쨌든 건설 쪽이죠. 이런 핵심 섹터를 관심을 가지시는데 거기서 대장주 중심으로 차별화가 심합니다. 지금 또 종목별로 그 섹터 안에서도. 그래서 짧은 트레이딩을 하셔야 돼요. 손절 꼭 지키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핵심 섹터를 BTS랑 우선주랑 뭐 하나를 말씀드린 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BTS도 초반에 좀 갔죠. 근데 지금 꺾였죠. DPC가 올라가다 이제 장 초반에 좀 올라다 밀렸지만 단기 트레이딩 하긴 괜찮았고 우선주에서 상한가가 많이 나왔었죠. 월화 수에. 월화 수까진 모르겠는데 어째 수에도 나왔었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 주는 조선, 중국 소비주, 항공, 카지노, 남북경협 관련돼서. 근데 남북경협은 좀 길게 보실 수도 있다. 근데 남북경협을 다 사시면 안 된다. 잘 이게 선별하셔서 대장주 중심으로 그렇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자, 다음 주 방송 안내입니다. 11월 25일 벌써 11월이 다 갔네요. 자, 11월 4주차 방송이고요. 이제 올해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사실 12월은 매매를 거의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주주 양도 차이 때문에 지수가 별로 좋을 리가 없기 때문에. 다만 대북이 어떻게 되니 남북 경협이 좀 잘 풀리면 모르겠는데 지금 있는 큰 악재 두 개, 북한과 미국의 어떤 비핵화,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어떤 큰 해결책이 나오지는 이상 12월 장세는 안 좋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올해 장세를 거의 마감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있는 내용 항상 주식은 흐름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 흐름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원샷이었습니다.